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산업의 첫걸음 강의를 맡은 우종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반도체 첫걸음 거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 몇몇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기계공학과 쪽이시나 혹은 다른 신소재 화학 여러 가지 분들 중에서 특히 또 전작가도 그렇고요. 이제 처음으로 반도체를 접하시는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도체를 쉽게 접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도체라는 것에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과연 반도체라는 것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첫걸음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반도체를 쉽게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컨텐츠 지금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알겠지만 반도체와의 설레는 첫 만남,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반도체의 정체성, 첫 만남과 반도체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반도체에서 공정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공정 장비들, 그리고 공정 프로세스, 주요 공정 프로세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7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처음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 제작 과정부터 시작해서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우리 실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가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반도체라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힘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첫 만남과 정체성, 이 두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반도체라는 것이 이렇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간다고 치면은 아마 본 강의 아주 괜찮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반도체와의 설레이는 첫 만남이라는 주제로 챕터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많이 느끼냐면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지만요, 소개팅이나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여자분들도 그러시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딱 나가시면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라는 질문에, 이 반도체를 설명하면은 너무너무 지루하거든요, 솔직히. 저에겐 웨이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웨이퍼라는 것에, 칩을 만들고 그 칩을 해서 그걸 만들려면은 당신의 그 핸드폰 속에 있는 칩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웃깁니다.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저 애국가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제 자신을 좀 어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애국가에 꼭 나옵니다. 네. 웨이퍼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동해물과 하면서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듯이 반도체 자체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많은 곳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어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애국가에 나오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세요? 뭐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라는 질문에 또다시 우리는 어떤 것을 만드시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든 일가 친척이든 주변에서 너는 대체 무슨 일을 하니? 너는 대체 무엇을 공부하니? 라는 것을 물어볼 때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이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소자나 이딴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은 미세한 소자를 하나 만드는 건데, 패키징이나 이런 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는 패키징을 해서 이제 그 제품 출하 전에 그걸 만드는 건데, 자, 그렇다면 치면은 그 두 가지 갭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봉착을 하다 보니 점점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당신의 손에 제가
만든 제품이 들어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선은 가장 노멀하고 상대방 이해시키기 쉽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이 홈 버튼,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칩들, 뭐 AP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드는 것은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반도체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랑 가정하에 본 강의를 시작한다고 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언젠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가 됐을 때 소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라고 칠게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자, 이거 뭐 블라인드 데이터 뭐 소개팅으로 계속 가는 건데 좀 전이랑 다릅니다. 자, 반도체와의 나의 만남은 어땠을까? 자, 분명히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 게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인데요. 자, 우리는 첫 만남입니다. 분명히 내 주변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났더니 되게 신기한 거죠. 자,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것은 블라인드 데이트고 소개팅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와의 첫 만남, 우리는 대체 어디서 반도체를 보고 듣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기기들이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전화기, 무선 서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우리는 반도체 칩이 들어있고요. 그 반도체 칩 자체가 단순하게 칩으로의 형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이렇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소개팅녀한테 소개하듯이 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치면은 본 강의를 끝나고선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반도체와 설레이는 첫 만남,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주변 어디선가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이 컴퓨터도 결국 반도체의 집합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기기들이, 정말 많은 기기들이 반도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자, 아이폰, 맥북 프로, LED, 솔라셀, 디스플레이. 자, 참 다양한 제품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LED와 솔라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반도체의 한 종류로서 결국 빛을 전기로,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북 프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제품들 속에 칩들이 들어있으니 이거 자체부터가 우선은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어떤 스펫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소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마이크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것조차도 반도체의 역할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본 강의가 쉽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나하나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이랬었구나라는 어떤 비밀의 상자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도체에는 다이오드나 아니면 디스크릿 소자나 아니면은 IGBT 모듈이나 모듈 키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반도체를 복잡하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시작의 모습은 심플하고 굉장히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결국 그 작은 소자들이 말도 안 되게 수도 없이 모여서 만든 것이 이런 반도체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 이 안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 것들이 현재 소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GBT 안에도 결국은 칩이 뭐 6개가 있다고 쳐도 이 제품의 방열을 위해서 또 어떤 설계가 있고, 방열이라는 것은 열을 빼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폰 같은 경우 들고 있으면 굉장히 뜨겁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칩에서 막 동작들이 되지만 방열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의 설레이는 첫 만남. 다이오드 디스크리트, 그리고 IGBT 모듈 키트까지 어떻게든 이 작은 단위의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큰 단위까지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카메라 통신, 자, 어쨌든 어떤 인풋이 들어와서요, 아웃풋으로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풋은 눈이죠. 눈에서 들어온 것들을 사람은 뇌에서 어떻게 하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디스플레이나 빛으로 결국은 나타낸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눈으로 본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팔과 다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요. 자,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든 인풋이 있고요. 그것이 이 시스템에서 돌아서 결과치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인풋이 들어갔다 아웃풋이 나가는 것, 즉 카메라 통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어떤 칩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 회로를 돌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CPU 혹은 모바일 AP 같은 거죠. 이것들이 디스플레이 혹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 눈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뇌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 몸으로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디스플레이나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눈, 뇌, 그리고 팔과 다리 하면 카메라 통신, CPU, 그리고 디스플레이, 빛으로 나오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으로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가운데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 빛이 있죠.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서 전기로 바뀔 수 있어요. 전기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빛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이거는 디지털이라 그러죠. 이거는 아날로그입니다. 즉 디지털이 들어와서 아날로그도 바뀔 수 있고요. 뭐 아날로그가 들어와서 디지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뭐 바뀌는 작업을 해주는 그 반도체 소자의 성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반도체는 자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와의 설레이는 첫 만남. 앞단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실행을 했고요. 그 중에 작은 소자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작은 제품들의 성질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것들을 이제 변형시켜주는 성질도 또한 갖고 있다 정도만 우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챕터인 반도체의 정체성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정체성입니다. 반도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전장에서 저와 함께 반도체에 대해서 설레는 첫 만남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반도체 과연 너는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요. 자,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컨덕터는 어떤 제품인데요. 이제 그 solid chemical element나 or compound로 된 건데요. 결국은 이거는 under some condition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은 도체와 부도체 사이입니다 라는 다소 좀 애매한 정의를 내리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소 그런 애매한 케이스를 내리기보다는 반도체를 왜 사람들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신의 의지로 제어를 하고 싶어요. 그걸 못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동으로 제어하게 되게 하고 싶어요. 즉 무엇이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로 제어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전기 같은 걸로
혹은 under some condition으로 내가 설정을 해놨을 경우에 이 물질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해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있어야 될 이유고요. 반도체가 존재하게 되고 발명되었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반도체라는 것은 어찌됐든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할 때 온앤오프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할 때 온앤오프가 가능하다. 자, 반도체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볼테이지를 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걸 뭐 VTH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은 아직은 뒷부분에서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듯이 P타입 뭐 N타입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내가 컨트롤하는 그 다른 영역에서는 전류가 순방향, 이걸 순방향이라 그래요, 역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자신이 원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물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내가 원하는 대로 반도체는 순방향과 역방향, 그다음에 내가 물질을 뭐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흐르고 싶을 때, 전류를 흐르기 싫을 때 어떻게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가냐,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할 때 순방향 혹은 역방향 혹은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요, 어떤 제품이 있는데 얘가 순방향하고 역방향이 뭐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아무것도 안 흐르는 상태, 순방향의 상태, 그 다음에 역방향의 상태, 뭐 순방향을 할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반도체의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 연산을 하고요, 스토리지, 저장을 하고요, 컨버트, 변환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컨버트는 보셨어요. 아까 전에 반도체가 가운데 있었었고요, 챕터 1에서. 그죠? 빛을 전기로, 그죠? 전기를 빛으로, 아까 이거 했었죠. 아날로그를 어떻게 디지털로, 이런 식으로 현재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습니다. AC를 DC로, DC를 AC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동시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이거는 뒷부분에서 이제 드램이나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던 낸드 플래시 같은 케이스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걸 연산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요거 세 개를 그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결국은 이런 세 개가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결국은 따로 하나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십만 가지가 칩이 모여가지고 연산이라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스토리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컨버트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컨버트 동시에 스토리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선생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작은 한 소자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다가 엄청 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 안에 브레인도 있고 스토리지도 있고 컨버터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 소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런 브레인이나 스토리지나 컨버터를 만들고요, 얘네들을 잘 모아서 만든 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작은 소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씩 이제 감이 어떻게 잡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소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저랑 한 챕터 한 챕터 하다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씩의 소자가 모여서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자, 반도체에서는 한 개씩의 소자가 모여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각의 소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각각 소자들이 몇십 개, 몇만 개가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매트릭스 영화인데요, 여기 하나하나가 이게 다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하나의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들이 어떤 공간을 형성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이 반도체 소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이크로 워드. 자, 이거는, 스토리지에 대한 것부터 우선은 말씀해 드릴게요. 스토리지. 자, 우리가 마이크로 워드를 켰어요. 자, 깜빡 커서가 있죠? 그랬더니 제가 이제 A라는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우선은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 언어로 A를 쳤을 때 이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8비트의 어떤, 소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스펫이라는 단위의 소자예요. 물론 이렇게 있겠지만 이 모스펫이라는 소자의 단위의 소자고요. 혹은 랜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A라는 걸 딱 치면은 얘네들의 상태가 1, 0, 1, 0, 1, 0, 1, 0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A라는 소자를 딱 켰을 때 분명히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원을 꺼버렸어요. 자, 물론 이제 저장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눌렀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얘네들의 상태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내가 다시 전원을 켜고 마이크로 워드를 켰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다시 마이크로 워드를 켰을 때 우리는 컴퓨터는 이 상태로부터 아까 전에 A란 것이 들어왔습니다를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정확히 화면에 A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즉 우리는 A라는 단순한 하나의 타이핑을 쳤을 뿐이지만 여기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다? 단순 A 하나로 받아들인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A라는 단 하나를 쳤지만 결국에는 10, 10, 10, 10이라는 것을 통해서 A라는 것이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컨버트는 어떻게 됐냐? 컨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조금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어떤 막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아날로그 파형으로 결국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아날로그 파형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뭐 피크치드 쳤다가 이렇게 쳤다가 막 계속 들어가죠. 이것들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얘를 디지털로 바꿔줘요. 디지털은 0, 1, 0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은 이 신호를 증폭시켜서 어떻게 안테나로 보내게 됩니다. 신호를 증폭시킨 다음에 안테나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시 디지털로 받게 되고요. 그 디지털을 받은 거를 이 휴대폰을 통해서 결국은 아날로그로 바뀌어서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전화로 들리는 것처럼 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로 들리는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즉 컨버트의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안테나 가운데 있는 건요, 어쨌든 디지털화된 그 시그널들을 왜 우리가 이 시그널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네들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약속해놓은 어떤 거 갖다가 내가라는 지금 파형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10, 1110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걸 받아다 넘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이진법이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컨버트의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가 이 핸드폰 안에서 왜 핸드폰 안에는 굉장히 뭐 스토리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브레인도 있을 거고요. 아까 연산한 거 그다음에 컨버트도 있을 건데 컨버트의 역할을 설명한다고 치면은 결국 이 신호들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다시 보내서 그걸 또 변환을 시켜서 내 귀에 아날로그로 듣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노래도 똑같습니다. MP3 플레이어 걔네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날로그로 받을까요? 아니에요. 걔네 디지털화 돼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아날로그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이런 소리들이에요. 뭐 주파수가 어떠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날로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반도체의 정체성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즉 여러분들은 이 시머스 이 시머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인버터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AC를 DC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 아날로그 바꿔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게, 요건 좀 다른 건데, 이제 AC와 DC 혹은 아날로그, 디지털과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버터라는 것이고요. 컨버터, 인버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살짝 정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컨버터라는 거는,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거 아니고요. 좀 증폭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치면은 반도체가 과연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지금 세 가지 강조했죠. 스토리지, 컨버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컨버터, 인버터, 즉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직류 교류, 하나는 교류 직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건데, 어쨌든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제 하나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다가가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조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버터는 교류 직류를 변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개념에 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자, 이것을 이 장표는 시머스 인버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앞단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어찌됐든 이제 하나의 이 회로를 만들고 회로를 가지고 요런 공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제품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요 그림을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스토리지 저장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컨버팅, 인버팅, 즉 바꿔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역할들이 어떤 회로를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회로를 설계한 다음에 요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공정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은 여기 요만큼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여기에 해당해요. 자, 여기 요만큼이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여기 보이죠? 이 선이 결국 이거랑 동일해요. 자, 여기하고 여기 선이 어디랑 동일해요? 여기랑 동일해요. 즉,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선들을 이제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 회로도를 통해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얘기는 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이 반도체는 어떤 브레인이나 스토리지 혹은 이제 변환시켜주는 컨버팅, 인버팅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회로를 통해서 결국 저런 공정을 한다라고까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고 치면은, 반도체가 있구나 정도를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반도체 실제 소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제품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나 이런 것들이 있다와 플러스로,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서 과연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렸죠.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다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딥다운된 것들을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 차수 또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